어느 날은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트랜스젠더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떡하겠어. 그게 뭐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어쩔 수 없지. 엄마가 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엄마는 인정은 할 거야. 안녕하세요. 요즘에 회사가 좀 바빠가지고 제가 계속 야근하고 지금도 좀 일찍 출근하고 있는 거라서 얼굴이 너무 초췌하네요. 너무 피곤해요.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21살이잖아요. 저희 아이가 ADHD고 지금도 충동성이나 대인관계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뭐 특별히 치료를 받았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성장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성장했지 어떤 치료적인 접근을 하거나 한 거는 사실 이제 거의 못했어요. 약 부작용도 있고 제가 또 심리치료를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러지 못했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방황할 때가 있었으니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는 그렇지, 집은 경제적인 상황은 이렇지, 회사도 그렇지, 막 너무 힘들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한 가지 지킨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 한 가지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첫 번째는 아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믿음을 심어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아이들이 계속해서 간을 보거든요. 부모의 간을 봐요. 아이들 사춘기 때도 그렇고 어릴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간을 보거든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줄까? 저희 아이는 이제 저희가 이혼하고 이랬으니까 엄마가 자기를 두고 떠날 것 같아서 너무 불안했대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이제 강박적인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저도 막 너무 힘드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점점 엄마가 너를 지켜줄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은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트랜스젠더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떡하겠어. 그게 뭐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어쩔 수 없지. 엄마가 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엄마는 인정은 할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굉장히 되게 가벼운 목소리로 엄마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뭐 행동치료나 막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는 좀 많이 풀었어요. 애를 그냥 허용했어요. 뭐든지 대부분 다 허용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뭘 하고 싶다 이랬을 때도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왜 그러냐, 너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애들은 다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시작했다가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애가 두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승복이 안 될 때는 뭐 이제 일본 유학 입시 같은 경우에는 승복이 안 돼서 한 번 더 하긴 했지만 어지간하면은 자기가 그냥 승복을 해요. 인정을 해요. 자기가 약속한 만큼 안 됐으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그만큼 못했으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랑 얘기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저희 아이가 저랑 얘기를 참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친구들이랑 좀 가서 고민 상담도 좀 하고 그러지 맨날 엄마한테 와서 그러냐, 좀 귀찮아가지고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를 제일 잘 알고 자기의 제일 가까운 사람이면서 자기에 대한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엄마랑 얘기를 하고 엄마가 자기 유일한 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랑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아이가 계속해서 간을 봐요. 엄마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걸 막 물어봐요. 언젠가는 저한테 그때는 좀 컸을 때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컸을 때인데 저한테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은 어떤 거를 이제 안 하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조금 더 빨리 이혼할 걸 그걸 후회한다고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를 낳은 걸 후회한다고 할 줄 알았대요. 아이가 자꾸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날 인정하고 있구나.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면서도 계속 물어봐요. 왜냐면은 확인받고 싶어서, 불안하니까. 그 아이가 불안한 거는 아이 잘못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허용적으로 키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 친구처럼 지내요. 거의 친구예요. 아이가 이제 뭐 제 별명으로 이제 저를 민주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장난도 되게 많이 부리고 애교도 되게 많아요.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래서 얘기도 많이 하고 아이가 저랑 지내는 모습을 보면 다른 애들의 반응이 되게 웃겨요. 우리가 미국식 가정이래요. 내비를 두고 이런다고. 우리 애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개처럼 풀어 키웠대나?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오이시 속의 화초를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미국식 가정이다 막 이렇게 부러워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이가 일본 유학 입시를 했잖아요. 근데 같이 유학 입시 한 애 중에서 먼저 이제 붙어서 간 애가 있잖아요. 우리가 재수를 했으니까. 근데 그 애 중에서 이대를 갔는데 일본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면서 음악으로 전향한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전과를 했대. 그러면서 그거를 저한테 와가지고 엄마 내가 만약에 일본 갔는데 음악 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냐, 음악 하려면 음악 해야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있잖아, 왜 물어봤냐면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하면서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네 집도 외벌이로 아빠가 혼자 벌어서 애를 유학을 보낸 경우인데 거기 가서 음악 한다고 밴드 하겠다고, 이제 일본은 밴드 문화가 좀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나 봐요. 하겠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전과를 했는데 나중에 엄마한테만 얘기하고 아빠한테 말도 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해줘요. 그거는 네가 선택하는 거지. 엄마가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냐. 네 인생인데 엄마는 너를 항상 믿고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재수할 때 이제 저희 엄마가 저희 아이한테 그만하라고, 입시 니네 엄마 힘들게 그만하고 가서 나가서 돈 벌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애가 할머니한테 뭐라 그랬냐면, 할머니 엄마가 나를 믿어준다고, 엄마가 나를 믿어서 나한테 이걸 지원해 주는 거야. 엄마가 나를 믿어주는데 왜 할머니가 못하게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옆에 있다가 들은 게 아니고 둘이서 얘기할 때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저희 아이를, 저를 힘들게 하는 존재라고 되게 미워하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100번을 얘기해도 이제 할머니는 안 들려요.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니까. 근데 어쨌든 아이는 그게 굉장히 상처인데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그래도 엄마가 자기를 믿는다는 거를 정말 되게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잘 견디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희 아이가 ADHD잖아요. 저희 아이보다 더 이제 어려운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아이보다 그래도 잘 크는 아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 키울 때 아이들한테 진짜 믿은 만큼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지켜봐 주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가 자기를 믿어준다는 걸 알면 아이들이 이길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또 살아날 방법을 찾고 또 길을 찾는 게, 그게 부모가 아이를 믿어주는 힘인 것 같아요. 그게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자기의 자존감에 뿌리고, 자존감에 뿌린 부모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네가 하는 삶을 응원한다, 내가 너를 지켜봐주고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세상에 어떤 거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또 내가 돌아와서 의지할 곳이 있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아이들이 그걸 느끼면 얼마나 삶에 대한 힘이 있겠어요. 저희 아이가 소아우울증도 있고 뭐 지금도 뭐 불면증이나 이런 게 좀 있으니까 힘들긴 해요. 그리고 ADHD이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성인 ADHD가 된 거죠. 그 어려움 속에 있어도 저는 아이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스스로 잘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자기가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일본 가는 것도 크게 걱정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한테 사실 바라는 것도 없고 아이가 그만큼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거 진짜 힘드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우선은 나를 돌보는 거하고 별개로 아이를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거, 진짜 그거만큼 가장 기본이 되고 아이의 인생 전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또 이제 출근했으니까 일하러 가볼게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오늘 잘 보내시고 우리 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